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를 배울 때마다 우리 조상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이걸 다 견디시고 국가를 위해 이렇게 목숨도 바치시고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야 독립운동가 어딨어 이렇게 막 고문하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하나 아파트 102동 2002호 이렇게 바로 말해버릴 텐데 그거를 이제 다 견디시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친일파가 되고도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과연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독립운동가님들처럼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반성도 해보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같이 시작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요 선생님이 고문기구를 준비해 올 테니까 잘 참나 한번 볼게요. 아니 농담이고요. 예, 흥분하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단통치 배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보면 최고기구인 조선총독부 알아야 되고요. 헌병경찰이 돌아다니면서 즉결 처분을 하고 태형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등교육을 해주지 않고 모든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를 약탈했고요. 회사령을 만들어서 회사 설립을 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국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국외에서는 만주의 삼원보에 있던 신흥무관학교와 경학사 알아야 된다고 했지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둘 다 너무나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바로 그 유명한 3.1 운동이고요. 어떤 애가 3.1 운동이라고 그래서 때릴 뻔했는데요. 네, 3.1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보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1 운동의 배경이고요. 왜 일어났는지. 두 번째는 3.1 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3.1 운동의 결과인데요. 사실 전개 과정보다 배경과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고요. 먼저 3.1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1 운동의 배경 첫 번째로는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세계사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윌슨은 누구냐면요. 나 혼자 산다의 윌슨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자결 뭔가 말이 무섭지요? 이 자결은 뭐냐면요.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패전국 있잖아요. 전쟁에서 진 국가들의 식민지가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윌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대로 식민지로 남을지 독립을 할지는 너가 결정해라 했던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요.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권력이 있는 지도자가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좋아, 우리가 독립하자, 우리가 결정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파리 강화회의라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뭐냐면요. 우리 파리 있잖아요. 프랑스 파리. 그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전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때문에 강대국들이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여기에 언어 능력이 탁월한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보내서요. 우리가 독립청원서를 냈던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한독립선언서를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28 독립선언입니다. 이거는 도쿄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것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그 다음에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3.1 운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밖에도요. 고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종을 죽인 게 아니냐 이런 고종 독살설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무단 통치로 인해서 이렇게 가혹하고 엄격한 처벌에 따라 국민들은 이제 분노가 끝까지 차오른 거죠. 일본은 이제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야, 말 잘 듣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맞으면서 분노가 게이지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빵 터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3.1운동의 배경이고요.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너네 민족의 일은 니네가 결정해라. 그 다음에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밖에 뭐 김규식의 파리 강화 회의 파견, 만주 지도자들의 대한 독립선언서, 고종이 독살된 거 아니냐, 이런 독살설, 그 다음에 무단 통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거고요. 이제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계층은요, 종교계 지도자들과 이제 학생들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학생들은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열정이 끓는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게임할 때 열정이 넘치잖아요. 우리는 이제 애국심은 없고요. 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애국가 하나 부르세요, 지금. 애국심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들 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는데요. 원래 이제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은요, 혹시나 이 탑골공원에서 했다가 폭력적인 사태가 더 커질 걸 우려해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가서요,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죠. 한편 이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이제 오지 않으니까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시위가 이제 전개됐는데요. 처음에 목표는 뭐였냐면요, 비폭력 평화 시위입니다. 이게 뭐냐? 싸우지 않고 도구나 무기를 쓰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 이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일본은 총이나 칼을 이용하는데 그 앞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나는 평화 시위를 하겠다. 엄청나게 성숙한 겁니다. 이 결과 몇 달 동안 일본 민간인이 뭐 다치거나 하는 이런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네, 이 만세 시위는 점점 격해져서요, 도시 위주로 하다가 이제 농촌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고요. 비폭력 평화 시위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약간 무력 저항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사실 싸우다 보면 여러분 조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조금씩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점점 뭐 농민이라던가 노동자, 상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돼서 진짜 이제 대국민 운동이 된 거죠. 이후에는요, 국내를 넘어서 외국까지 이 3.1운동이 퍼지게 되는데요. 만주나 연해주, 저 멀리 미국까지 이 3.1운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외국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의 이런 필요성, 독립의 필요성, 이런 걸 널리 알리게 됩니다. 네, 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당연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받았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고요, 수만 명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 무력 진압의 과정에서 이제 교과서에 많이 다뤄지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유관순 누님 있죠? 유관순의 순국, 국민 누님이죠.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유관순 열사의 순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넣고 불을 지른 다음에 총으로 쏴서 수십 명을 죽인 사건인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무력 진압 사건의 예로 많이 교과서에 거론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3.1운동의 전개 과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3.1운동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잘 나온다고 했죠? 우선 3.1운동의 의미는요, 최대 규모의 민족적 운동이었다는 거. 그래서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있었다는 게 의미고요. 이제 결과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네, 결과 첫 번째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 사실은 더 많겠죠? 수백만 명이 참여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사람을 조직적으로 이끌어주고 다스려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했는데요. 일본이 우리를 막 때렸잖아요. 말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맞으면서 해서 야! 해서 주먹을 내민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얘네 때리면 안 되겠구나. 더 덤빈다. 뭐 해줘야겠다. 그렇지. 잘해주는 척 해야지. 그래서 바뀐 게 바로 문화 통치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사운동이라는 걸 했고요.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줬다. 중국과 인도의 독립운동, 저항운동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습 목표 1,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죠. 배경, 전개, 결과인데요. 우선 배경부터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의 독살설,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파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의 전개에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 위주로 됐고요. 민족 대표자는 태화관에서, 나머지는 이제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시에서, 그 다음에 농촌으로 갔고요. 처음에는 비폭력이었다가 점점 무력으로 바뀝니다. 국외까지 확산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무력 진압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유관순 열사의 순국과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왜 이렇게 많이 참여했는데 효과가 없었지? 그렇지, 지도자가 필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놀랐어. 야, 얘네 때리면 안 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었고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중국에게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 간단하지요?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3.1운동이 끝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진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정부를 수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부가 3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안에 한성정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땅인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 3개가 생겼습니다. 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 3개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부가 3개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 3개의 정부를 합쳐서 힘을 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개의 임시정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는데요. 그러다가 국내의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계승은 하되 위치는 그럼 상하이로 두자. 그래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게 됩니다. 왜 상하이로 하게 됐냐? 그 이유를 자주 물어보는데요. 우선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면요.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고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이 상하이에 서양 강대국들의 외교관, 공사관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외교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했다고 하네요. 상하이에 위치했다는 거, 그리고 지도상에서 상하이의 위치도 꼭 봐둬야 됩니다. 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체제는요, 권력을 3개로 쪼개는 3권 분립이었고요, 민주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죠. 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많이 주력한 것은 바로 외교입니다. 왜냐면 아직 정확한 군대도 없고요. 외교 활동, 우리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이나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고요. 우리 파리 강화회의는 앞에서 배웠는데 그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강대국들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김규식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파리에 어떤 독립을 호소하는,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설치했는데요. 미국에는 구미위원부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는 파리위원부를 설치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정보 수집과 자금 수집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비밀 행정 조직망인 연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연락 조직, 교통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지금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증서를 제공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빚을 갚겠다 해서 발행했던 증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독립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독립공채 100달러 이렇게 써있다. 그럼 제가 그 100달러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돈을 우리가 꼭 갚겠다. 국가를 위해서 조금 돈을 빌려달라. 이런 식의 이제 발행한 증서를 독립공채라고 합니다. 네, 또 우리의 이렇게 독립운동 상황이나 그 다음에 처참한 식민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외국에게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외교 책자와 독립신문 등을 발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시정부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일본이 또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우리 연통제랑 교통국이 걸려서 붕괴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가 주력했던 것이 바로 외교였습니다. 우리가 강대국들에게 조금 호소를 하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당했고요. 외교 활동은 전혀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내에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한 파는 뭐냐면요. 외교를 계속 중시해야 된다. 우리는 당장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이 외교 중시 계열이 있었고요. 야야야 봤잖아. 아무 효과가 없네. 그냥 싸워야 돼. 이렇게 무장 중시, 투쟁을 중시하는 무장 계열이 있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힘이 강하지 않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회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중요합니다. 국민대표회의.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요. 또 두 개의 생각으로 갈리게 됩니다. 왜 이게 갈려? 하나는 뭐냐면요. 개조파고요. 하나는 창조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알겠죠? 개조파는 뭐냐면 임시정부를 좀 개조해서 개혁해서 좀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 창조파는 뭐냐면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다퉜고요. 결국 아무 성과 없이 이 회의가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창조파는 다 떠나버리죠, 임시정부를. 그 와중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연맹에다가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 뭐 이런 식의 문서를 써가지고 탄핵을 당하고요. 어떻게든 임시정부를 이제 꾸려나가기 위해서 의회 중심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네, 임시정부 한번 봤고요. 빠르게 정리해보면 3.1운동 이후에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무려 3개나 생긴 겁니다. 에이, 하나만 필요한데? 그래서 상하이로 다 합쳤고요. 한성정부를 계승하긴 했습니다. 상하이에 둔 이유는 외교활동에 유리해서였고요.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외교활동에 주력했는데요. 파리강화회에 김규식을 보냈고요. 구미위원부, 파리위원부 이런 걸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과 정보 수집을 위해서 비밀 행정 조직망인 연통제, 비밀 연락 조직인 교통국,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고요. 외국에 우리의 독립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도 발간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연통제랑 교통국이 걸렸지요. 그리고 외교활동이 아무 성과가 없어. 그러니까 외교계열과 무장계열이 다투다가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또 창존이 개존이 싸우다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됐다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1운동이랑 임시정부 배워봤습니다. 3.1운동의 배경 있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선언, 고종의 독살설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생겼다는 거, 문화통치로 바뀌었다는 거,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알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통합됐는데 상하이는 외교활동에 유리해서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쭉 알아야 되고, 분열이 있을 때 국민대표회의를 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 위주로 잘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배운 임시정부나 3.1운동 같은 거는 우리가 자주 접해본 건데도 전혀 모르는 눈치네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배경 지식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해주면 또 그 힘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칭찬을 얻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잘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또 만나요. 안녕!